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 살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 바로 보험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가장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의료비와 보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계실 때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응급실에 한 번 가는데 $10,000,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 몇 개 받고 하룻밤 입원했더니 $25,000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본인 부담은 $1,000 정도였지만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다른 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일주일 입원했는데 $100,000,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보험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험이 없다면 병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아파도 참고 살다가 더 큰 병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특히 40대 이상이 되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집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한국에서는 별거 아니었던 검진이나 치료비가 미국에서는 수백 수천 달러가 됩니다. 혈압약 한 달치가 $300, 당뇨약이 $500인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민 초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의 보험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보험 체계가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학생이든 주부든 모든 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 체계 안에 있죠. 병원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비교적 적은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간보험이 중심이 된 시스템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보험료도 상당히 비싸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의료비가 무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보험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용어들을 모르면 보험을 선택할 때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프리미엄 보험료입니다. 이건 매달 내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험료는 훨씬 비쌉니다. 개인 기준으로 월 $300에서 $800, 가족 전체라면 월 $1,500에서 $3,000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덕터벌 본인 부담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디덕터벌이 $3,000라면 1년 동안 의료비 중 처음 $3,000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 보험회사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코페이 정액 본인 부담금과 코인슈어런스 정률 본인 부담금입니다. 디덕터벌을 다 채운 후에도 병원에 갈 때마다 내야 하는 돈입니다. 코페이는 고정된 금액으로 예를 들어 일반의를 볼 때는 $20, 전문의를 볼 때는 $50 이런 식입니다. 코인슈어런스는 비율로 계산되는데 보통 2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네 번째는 아웃 오브 포켓 맥시멈, 연간 본인 부담 한도입니다. 이건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최대 한도입니다. 이 금액에 도달하면 그해 남은 기간 동안은 보험회사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보통 개인 기준으로 $5,000에서 $10,000, 가족 기준으로는 $10,000에서 $20,000 정도입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좋은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싼데 디덕터블이 높고 본인 부담률이 높으면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 보험의 주요 종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민간보험과 정부보험으로 나뉩니다. 민간보험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미국 직장인들의 대부분이 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회사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보통 월 $100에서 $300 정도로 개인 구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고용주 보험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보험도 함께 잃게 되고 보험의 종류나 병원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추가할 때는 비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배우자 추가에 월 $200, 자녀 한 명 추가에 $150 이런 식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보험입니다. 자영업자나 실업자 또는 회사에서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가입합니다. 헬스케어gov.com 정부 의료보험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보험은 또한 HMO 헬스 메인터넌스 오르가니제이션 건강관리기구와 PPO 즉 프리퍼레드 프로바이더 오르가니제이션 우선공급기구로 나뉩니다. HMO는 지정된 의사와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를 정해야 하고 전문의를 보려면 주치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코페이도 낮습니다. PPO는 병원과 의사 선택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추천서 없이 전문의를 직접 만날 수 있고 네트워크 즉 보험 제휴 의료기관망 밖의 병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더 비싸고 본인 부담금도 높습니다. 정부 보험으로는 메디케어, 고령자 의료보험과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파트 1은 입원비를, 파트 B는 외래 진료비를, 파트 C는 민간보험회사와 연계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파트 D는 처방약비를 커버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가입되면 대부분의 의료비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ACA 즉 어포더블 케어 액트는 국민의료보험법, 즉 오바마케어는 2010년에 도입된 의료보험 개혁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질병이 있어도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40대 이상 한국 이민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단위 보험입니다. 미국에서 가족 전체의 보험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부와 자녀 2명 기준으로 월 $2,000에서 $3,000는 기본입니다. 1년에 $30,000 가까운 돈을 보험료로만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용주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용주 보험은 개인 구매보다 훨씬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닌다면 각자의 회사 보험을 비교해보고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칠드런 헬스 인슈어런스 프로그램 즉 아동건강보험제도라는 프로그램도 알아보세요. 중간 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저렴한 보험을 제공합니다. 메디케이드 기준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민간보험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 대비입니다. 40대가 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질병들이 그리 큰 부담이 아니었지만 미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혈압약 한 달치가 보험 없이는 $300에서 $500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쓰는 인슐린은 한 달에 $1,000가 넘기도 합니다. 관절염 주사는 한 번에 $2,000, MRI 검사는 $3,000에서 $5,000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선택할 때는 처방약 커버리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보험마다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어떤 보험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10만 부담하면 되지만 다른 보험은 $50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네트워크, 보험 제휴 의료진망도 중요합니다. 좋은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의사들이 해당 보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네트워크 밖의 의사를 보면 본인 부담금이 훨씬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은퇴 준비와 보험 연계입니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그 전까지는 민간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조기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면 고용주 보험을 잃게 되므로 개인 보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코브라 콘솔리데이티드 옴니버스 버진 리컨실리에이션 액트, 즉 퇴직자 보험 계속 혜택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퇴사 후에도 18개월 동안 회사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부담하던 부분까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가 두세 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0대 후반이 되면 미리 은퇴 후 의료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HSA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즉 건강저축계좌 계좌를 활용해서 의료비를 미리 저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HSA는 의료비 전용 저축계좌입니다. 세금 혜택이 있고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민 초기 전략입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보험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응급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높은데 보험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단기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으로라도 임시 커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보장은 아니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또한 커뮤니티 헬스센터, 지역사회건강센터나 어전트 케어, 응급의료센터 같은 저렴한 의료기관들을 미리 알아두세요. 직장을 구한 후에는 고용주 보험과 개인 구매를 비교해보세요. 회사 보험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작은 회사의 경우 보험 옵션이 제한적이고 보장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마켓플레이스, 정부 의료보험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아 개인 보험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보험 없이 응급실에 가도 치료는 해줍니다. EMTALA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 즉 응급의료치료 및 분만법이라는 법에 의해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오는 청구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40대 후반 남성분이 이민 와서
첫 직장을 구하기 전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심장에는 문제가 없었고 스트레스성이었는데 응급실 비용,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등으로 $8,000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보험이 없어서 병원과 페이먼트 플랜을 협상했지만 월 $300씩 2년 넘게 갚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때 단기 보험이라도 들어있었다면 본인 부담은 $1,000 정도였을 겁니다. 보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험 제휴 의료기관망 범위, 처방약 포뮬러리, 보장 약물 목록,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 품질 등입니다. 네트워크 범위는 해당 보험으로 갈 수 있는 병원과 의사의 범위를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집 근처에 네트워크 병원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하는 의사나 한인 집중거주 지역의 병원들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처방약 즉 포뮬러리는 보험에서 커버하는 약물의 목록입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약이 포뮬러리에 포함되어 있고 티어 등급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티어 1이 가장 저렴하고 티어가 올라갈수록 본인 부담금이 높아집니다. 커스터머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보험회사마다 고객 서비스의 품질이 천차만별입니다.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지, 24시간 고객센터가 운영되는지, 온라인 포털이 사용하기 편한지 등을 확인해 보세요. 프리벤티브 케어 예방의료도 꼭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연간 건강검진, 예방접종, 암검진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런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0대 이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검진들이 많아집니다. 대장 내시경,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검사, 골밀도 검사, 심장질환 검사 등입니다. 이런 검사들이 프리벤티브 케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일정을 잡아두세요. 또한 미국에서는 스페셜리스트 전문의를 보려면 리퍼럴 즉 진료 의뢰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HMO 계획에서는 반드시 주치의의 추천서가 있어야 전문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번거롭긴 하지만 의료비 관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처방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구사렉스나 스크립트 세이브, 웨라렉스 같은 할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험이 없거나 보험으로도 약값이 비쌀 때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상당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브랜드 네임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제네릭으로 처방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보험료 절약 방법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하이 디덕터블 플랜 측고 본인 부담금 계획을 고려해보세요.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디덕터블이 높은 플랜입니다. 건강해서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총비용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HSA와 연계된 플랜도 좋은 선택입니다. HSA에 납입하는 돈은 세금 공제가 되고 인출할 때도 의료비로 사용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심지어 65세 이후에는 의료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일반 401K와 같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관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처방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구사렉스나 스크립세이브, 웨라렉스 같은 할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험이 없거나 보험으로도 약값이 비쌀 때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상당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브랜드명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제네릭으로 처방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보험료 절약 방법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꼭 본인 부담금 계획을 고려해보세요.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높은 플랜입니다. 건강해서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총비용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건강저축계좌와 연계된 플랜도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저축계좌에 납입하는 돈은 세금 공제가 되고 인출할 때도 의료비로 사용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심지어 65세 이후에는 의료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일반 401K와 같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총비용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HSA와 연계된 플랜도 좋은 선택입니다. HSA에 납입하는 돈은 세금 공제가 되고 인출할 때도 의료비로 사용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심지어 65세 이후에는 의료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일반 401K와 같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적극 참여하세요. 건강검진을 받거나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 갱신 시기인 11월에는 반드시 다른 옵션들을 비교해보세요. 건강 상태나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라 최적의 보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료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총 의료비 지출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보험료가 싸더라도 디덕터블이 높고 본인 부담률이 높으면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보험은 월 보험료가 $300이고 디덕터블이 $1000, B보험은 월 보험료가 $500이고 디덕터블이 $500라고 해봅시다. 1년 동안 의료비가 $2000 나온다면 A보험의 경우 보험료 $3600 더하기 본인 부담 $1000 총 $4600, B보험의 경우 보험료 $6000 더하기 본인 부담 $500 총 $6500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더 싼 A보험이 유리하죠. 하지만 의료비가 $5000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A보험은 디덕터블 이후 20% 본인 부담이라고 하면 $1000 디덕터블 더하기 $800 나머지 $4000의 20% $1800를 부담해야 합니다. B보험이 10% 본인 부담이라면 $500 디덕터블 더하기 $450 나머지 $4500의 10% $9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보험은 총 $5400, B보험은 총 $6950가 들지만 의료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B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험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40대 이상이 되면 언제 큰 병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보장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료비 파산이 매우 흔합니다. 연간 약 50만 가구가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보험은 있었지만 부족한 보장으로 인해 파산에 이른 경우입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한 번에 $10,000에서 $20,000, 심장 수술은 $100,000에서 $300,00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적절한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생활에서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입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지만 매우 비쌉니다. 대신 어전트 케어 센터를 이용하면 응급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응급 상황이라면 어전트 케어를 먼저 고려해보세요. 또한 텔레메디신 서비스도 활용해보세요.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가 크게 확산되었고 많은 보험에서 원격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이나 처방전 갱신 정도는 원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의료진과 소통할 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료 용어는 일반 영어와 달라서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증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의 설명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방전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제네릭 서브스튜션을 요청하세요. 같은 효과의 약을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90일치 처방을 받으면 30일치보다 할인폭이 큽니다. 만성질환 약물의 경우 메일 오더 파머시를 이용하면 더욱 저렴합니다. 보험과 관련된 서류들은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EOB 즉 Explanation of Benefit, 의료비 영수증, 보험카드 등은 모두 중요한 서류입니다. 세금 신고 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보험 분쟁이 생겼을 때도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40대 이상이면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유전적 질환의 위험이 있다면 그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암 치료에 강한 병원이 네트워크에 포함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먼 헬스와 맨 헬스 관련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 여성의 경우 산부인과 검진, 유방암 검진 등이 중요하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 검사 등이 중요합니다. 이런 검진들이 프리벤티브 케어에 포함되어 무료로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 덴털과 비전 보험은 별도입니다. 의료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비도 상당히 비싸서 스케일링이 $100, 충치치료가 $300, 크라운이 $1,500 정도 합니다. 안과 검진과 안경 구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덴털과 비전 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혜택을 비교해보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보험료가 $500인데 연간 혜택 한도가 $1,000라면 큰 치료가 없는 한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미리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기요양 비용이 매우 비싸서 너싱홈 비용이 연간 $100,000가 넘습니다. 메디케어는 장기요양을 거의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CHIP 외에도 스쿨 인슈런스를 확인해보세요. 일부 학교에서는 저렴한 학생보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녀가 26세까지는 부모보험에 디펜던트로 포함될 수 있으니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활용해보세요. 보험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부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보험은 반드시 스테이트 인슈런스 커미셔너의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만 판매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주 보험청에 확인해보세요. 보험 적용이 거부되었을 때는 어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부가 항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의사의 의견서나 추가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번거롭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시도해보세요. 보험회사마다 프라이어 오서러제이션 정책이 다릅니다. 비싼 검사나 치료, 특정 약물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치료를 받으면 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트워크 밖 응급치료의 경우는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하므로 네트워크 밖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아도 네트워크 내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응급실을 벗어나 입원이나 후속치료는 네트워크 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프라이즈 빌링 문제도 알아두세요. 네트워크 내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그 병원의 의사 중 일부가 네트워크 밖이어서 별도 청구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최근 법이 바뀌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청구서를 받으면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나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코딩 실수로 잘못 청구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상한 점이 있으면 병원이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세요. 페이먼트 플랜도 적극 활용하세요. 큰 의료비가 나왔을 때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면 병원과 협상해서 분할 지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무이자 분할 지불을 제공합니다. 단, 정해진 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리티 케어 프로그램도 알아두세요. 많은 병원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또는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에서 400% 이하라면 상당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넌프로핏 병원의 경우 이런 프로그램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도 의료비 절약의 지름길입니다. 정기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금연, 절주 등은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크게 줄여줍니다. 많은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인 의료진과 한인 병원들을 미리 알아두세요. 언어 소통이 원활하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치료는 언어와 문화적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와 보험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리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보험료가 아까워서 보험을 들지 않고 있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15만 달러의 청구서를 받았고 집을 팔아서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때 보험이 있었다면 본인 부담은 $10,000 정도였을 겁니다. 또 다른 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이 있어서 $20,000 정도의 본인 부담만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었다면 $100,000가 넘는 청구서를 받았을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보험은 정말 생명줄과 같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이 되면 건강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보험 제도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공부하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보험 중개인 즉 인슈런스 브로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들은 수수료를 보험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또한 주변의 이민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경험담은 매우 값진 정보입니다. 건강한 미국 생활을 위해서는 좋은 보험이 필수입니다. 보험료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과 가족의 건강과 재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국에 오시려는 분들 꼭 보험부터 준비하세요. 보험 없는 미국 생활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히 40대 이상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국 생활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보험 시스템은 복잡하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막상 아프고 나서 보험을 알아보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두세요. 그것이 성공적인 이민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